네, 계속해서 전동기의 기동 및 제동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남은 부분이 뭐 전동기의 기동 및 제동, 뭐 속도 제어, 역회전 이런 부분인데요. 자동차하고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자동차라고 할 때 먼저 이 시동을 겁니다. 시동을 거고 속도를 조정해 보죠. 가속도 해보고 감속도 해보고 그래서 뭐 가속, 감속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역회전 있죠. 역회전 뭐야? 우리가 후진이지, 후진. 자동차에서 후진도 한번 할 수가 있고 정지도 할 수가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전동기도 비교를 하면 자동차에서의 시동을 전동기에서는 기동이라고 합니다. 기동. 자동차에서 가속, 감속보다 전동기에서 속도 제어, 속도 제어라고 하고요. 자동차에서 후진한다. 뭐라고 할까요? 전동기에서 역회전 합니다. 역회전. 그 다음에 자동차에서 브레이크를 밟아서 정지를 한다. 제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가 전동기의 기동 및 제동이에요. 그럼 뭐요? 전동기에서 기동 및 제동. 뭐다? 전동기를 이제 정지했던 전동기를 회전시키기 시작을 하고 회전하고 있던 전동기를 멈추는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장에서 뭐다? 속도 제어나 역회전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혹시나 전동기 용어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시다고 하면 자동차와 비교해서 이처럼 한번 숙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동기의 기동 특성이 있는데 전동기 기동이라고 하면은 기동 조건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동할 때 전류는 굉장히 작아야 합니다. 기동할 때 전류는 작아야 하고 그 다음에 기동할 때 토크는 커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전동기 기동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기억해 주신 상태에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일반 기동 전류입니다. 기동 전류 제가 뭐라고 해서 작아야 된다 그랬죠. 기동 전류는 전격 전류보다 6배에서 7배로 대단히 크므로 평소에 10A가 흐른다고 했을 때 기동할 때는 60A에서 70A가 흐른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전동기의 기동 정지를 자주 되풀이하면 굉장히 큰 전류가 계속 흘렀다 멈췄다 흘렀다 멈췄다 이렇게 하면은 권선 저항으로 인해 열에 의해서 전동기가 손상 우려가 발생합니다. 손상할 우려가 있다. 그 다음 기동 효율인데 기동 토크는 클수록 좋다 그랬죠. 부하를 기동해서 가속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동기의 발생 토크가 기동 토크보다 커야 한다. 앞에서 했었죠. 기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됐을 때 그다음 T, L, T, M 기동을 하기 위해서는 전동기의 발생 토크 TM이 부하의 토크보다 더 커야 한다. 기동할 때예요. 운전할 때가 아니고. 이때 기동 전류에 대한 기동 토크의 발생 비율을 기동 효율이라 한다. 기동 전류에 대한 기동 토크의 발생 비율. 그리고 이것이 더 커야 좋죠. 그 다음에 전압 강화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전동기를 기동할 때 전원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기동 전류는 전동기의 전격 전류보다 크기 때문에 전원의 저항 또는 임피던스에 의한 전압 강화가 크게 된다. 우리가 전압을 입력을 했는데 여기 전동기가 있는데 기동할 때 스타트 전류가 굉장히 크면은 여기에 의한 저항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 걸리는 전압감가 굉장히 크죠. 그럼 여기 전동기에 도달하는 전압이 작을 겁니다. 그러면 전동기가 원활한 기동을 못할 것이죠. 그래서 전압 강화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기동 전류가 적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동 전류는 크고 기동 전류는 적고 기동 토크는 커야 한다. 그래야 전압 강화도 작아서 원활한 기동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동기는
크게 직류전동기 있죠. 그 다음에 유도전동기 있습니다. 유도전동기는 단상유도전동기와 삼상유도전동기가 있고, 삼상유도전동기는 뭐다? 우리가 그 농형과 권선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단상유도전동기는 반콘 분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전동기 하나 뭐가 빠졌어요? 동기전동기가 있죠. 그러면 직류전동기, 유도전동기, 동기전동기 각각의 기동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는데, 깊이 있게 공부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방법 정도만, 특성 정도만요. 그래서 먼저 직류전동기 기동입니다. 직류전동기 기동은 저항을 이용해서 기동하는 거죠. 앞에서 기동 전류는 작게, 기동 토크는 크게라고 했습니다. 그럼 기동 전류가 작으려면은 저항을 크게 하면 되겠죠. 저항을 크게 하면 기동 전류가 작아서 원하는 조건이 만족되고요. 가변 전압 기동. 우리가 뭐 전압 강하가 떨어지니까 전압을 조정을 해서 원하는 전압으로 기동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전압을 가변해서 기동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류전동기 기동 보니까 직류전동기에서 분권, 직권, 분권, 복권 타여자가 있는데, 분권은 0.5kg, 직권은 1.5kg 이상이 되면 전전압 기동을 사용하지 않는다. 전전압 기동이라는 것은 전격 전압, 아무런 전압 감소를 고려하지 않고요. 그냥 전체 전압을 모두 인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동 저항을 삽입해서 부하의 가속에 필요한 토크까지 기동 전류를 제한하며 속도의 상승과 더불어서 계단적으로 저항을 빼가면서 전격 상태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직류전동기 기동에는 저항기동법과 가변전압기동법 등이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도전동기입니다. 유도전동기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유도는 삼상과 단상이 있습니다. 단상. 삼상은 농형 있고 권선형 있고요. 단상은 반콘 분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농형 유도 전동기 기동이라 하니까 유도 전동기 중에서 삼상 농형 유도 전동기 기동은 보통 우리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농형은 전전압 기동을 다른 말로 직입 기동이라고 합니다. 전체 전압을 이용해서 기동한다. 혹은 전체 전압을 직접 입력해서 기동한다. 아무런 기동 장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용량이 굉장히 작은 것이고 5kW 이하에서 사용을 합니다. Y델타 기동은 기동할 때는 Y, 운전할 때는 델타로 하는 거죠. 이때는 얘는 5kW 넘고 15kW 이하에서 하는 겁니다. 리액터 기동은 기동을 할 때 리액터를 사용해서 리액터를 거치면 전압 강화가 발생하죠. 전압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을 감소시키면 전류가 감소돼요. 그래서 기동 전류가 감소되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 리액터 기동. 그다음 단권 변압기가 기동 보상기로 단권 변압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15kW 이상 되는 큰 용량의 삼상 유도 전동기, 단권 변압기 기동 보상기를 이용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1차 저항 기동도 있고 분할 권선 기동법도 있습니다. 보통 시험에서는 이 네 가지가 자주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교재 내용을 한번 봅니다. 전전압 기동, 직입 기동은 일반 농형에서 5kW, 특수 농형에서 15kW 미만일 때 일반 농형이니까 5kW라 보시면 됩니다. Y델타 기동은 델타 접속으로 운전하도록 제작된 전동기인데 기동할 때는 Y 접속해서 기동하는 방식이고요. 이때 기동 토크가 전전압 기동 시의 3분의 1 정도 또 시험에 종종 나오죠. 리액터 기동입니다. 리액터를 전원과 전동기 사이에 삽입해서 감압, 전압을 감소시킵니다. 전압이 감소되니까 전류도 감소되겠죠. 그러면 기동 전류가 감소되는 거죠. 비교적 대용량기에 사용하고요. 전전압 전원 시 충격이 적고
원활한 기동이 되고 구조도 간단하고 신뢰도가 높다. 시퀀스에서 우리 실기 공부하게 되면 시퀀스를 배우는데 시퀀스에서 직접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단권 변압기 기동 보상기에 의한 기동은 전원 전압을 3상 단권 변압기에 가동하고 얘가 3상 유도 전동기니까요. 이때 연결하는 단권 변압기는 3상입니다. 저압측의 전동기에 접속해서 탭 절안으로 원활하게 속도 상승시키는 것이고 15kW 이런 용량도 함께 이러한 3개는 용량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 1차 저항 기동은 전원과 전동기 사이에 넣은 저항기를 조정하면서 기동하는데 얘는 저항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항입니다. R 성분이니까 역률이 좋고 원활한 기동이 이루어지는데 R 같은 경우는 전력 손실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분할 권선 기동은 고정자 권선은 2조 이상으로 분할해서 인출 단자의 전원 전압을 순차적으로 가하는 방법. 명칭 정도만 3상 농용 유도 전동기 기동에 분할 권선 기동도 있다 정도만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입니다. 권선형 유도 전동기는 2차 저항 기동. 2차 저항 기동이 뭐냐면 비례 추이를 이용한 거예요. 비례 추이를 이용한 2차 저항 기동. 그 다음에 저항은 R만 2차 저항만 이용한 것이고요. 임피던스 기동은 R과 X 모두 들어간 기동이 얘기합니다. 2차 저항 기동은 권선형 유도 전동기 2차 저항의 크기를 조절해서 기동 토크를 크게 하면 기동 토크 크게 하고 기동 전류를 제한하는 얘는 가장 유명한 게 비례추예요. 비례추. 2차 저항에 따라서 슬립이 조정되면 속도와 토크가 조정되는 겁니다. 2차 임피던스 기동은 2차 회로에 고정저항과 리액턴스를 병렬로 삽입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파수가 증가하면은 예를 들어서 리액턴스가 어떻게 돼요? 리액턴스가 증가하니까 전류가 감소하는 이런 방법이에요. 저항뿐만 아니고 리액턴스까지 고려한 방법이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한 우리가 농용 유도 전동기와 권선형 유도 전동기는 3상 유도 전동기였고 단상 유도 전동기입니다. 단상 유도 전동기는 보통 반, 콘, 분, 세 시험에 가장 나오는 거 힘센 순서 기동 토크가 큰 순서 1번, 2번, 3번, 4번 몇 번 읽다 보면 외워지실 겁니다. 반콘 분쇄, 반콘 분쇄, 반콘 분쇄. 제 목소리가 시험장에서 귓가에 딱 들리면 바로 맞출 수 있는 겁니다. 반콘 분쇄. 예. 그래서 단상 유도 전동 기동인데 우리가 유도 전동기를 공부하게 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R하고 원판이라고 있습니다. 유도 전동기 기동 원리가 회전 원리가 R하고 원판인데 결론적으로 유도 전동기는 회전하는 자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3상 같은 경우는 3상을 인감하기만 하더라도 회전하는 자개가 발생해요. 근데 단상은 회전 자개가 아니고 교번 자개입니다. N극, S극. 그래서 교번 자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회전 자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기동하는 방법, 지금 분산 기동, 콘덴서 기동, 반발 기동, 세이딩 코일런 기동 이거 자체가 뭐냐면 회전 자개를 대신하는 그러니까 기동 방법 자체가 이 방법 자체가 명칭입니다. 어떻게 회전 자개를 대신하기 위해서 어떻게 상을 분할시키는 겁니다. 콘덴서를 연결하는 거예요. 반발력을 이용하는 것이고 세이딩 코일을 따로 세이딩 코일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세이딩 코일형 기동입니다. 그러면 단상 유도 전동기 기동에서 먼저 분산 기동 볼게요.
분산기동은 말 그대로 상을 분리한다는 겁니다. 하나를 더 만든다는 거예요. 회전자기를 못 만드니까 상을 하나 더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자의 1차 권선 외에 저항과 리액턴스를 직렬 연결한 기동권선을 별도로 설치해서 이상에 가까운 회전자기를 발생해서 기동한다. 이상에 가까운 회전자기를 발생해서 기동한다. 분상. 예, 상을 분리한다. 그래서 가속되면 원심력 개폐기로 기동권선을 주회로에서 분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동권선과 기동권선이 있고 주회로가 있습니다. 분상. 그 다음 콘덴서 기동형은 분산 기동형의 일종입니다. 콘덴서 기동형도 분산 기동형 일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산 기동형은 기동권선이 있고 주권선이 있다고 했죠. 콘덴서 기동형은 콘덴서를 이용해서 상을 분리하는 기동권선 역할을 콘덴서가 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콘덴서 기동형은 우리가 분리되는 콘덴서가 있고요. 분리되지 않는 영구 콘덴서형도 있습니다. 콘덴서형, 영구 콘덴서형. 하여튼 그 상을 회전하는 그 자기를 만들어주는 상을 콘덴서가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분산 기동형보다 힘이 더 셉니다. 큰 기동 토크를 요구하는 단상 유도 전동기에 이용되고 반발 기동형입니다.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의 종류에 반발 전동기가 있습니다.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 종류로 반발 전동기가 있는데 이 반발 전동기가 반발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기동 토크가 큽니다. 그래서 기동할 때는 반발 전동기로 기동을 하고 운전하고 있다. 그때는 이제 원심력 개폐기로 쳐내는 거죠.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다음 세이딩 코일형이 있습니다. 이 세이딩 코일형은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되는데 왜냐면 힘이 가장 약해요. 힘이 가장 약합니다. 그리고 역회전이 안 돼요. 세이딩 코일이 역회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역회전이 안 되는 선풍기 역회전할 필요 없죠. 선풍기나 전축 있죠. 전축도 그냥 전축 회전시켜주는 그 전축에만 세이딩 코일형이 사용이 됩니다. 뭐니 해도 단상 주도 전동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콘 분쇄, 토크가 큰 순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동기 전동기의 기동입니다. 동기 전동기는 잘 아시겠지만 동기 속도로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속도 제어 이런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동기 전동기 보면 일정 속도 그리고 가변 효율 및 역률, 효율과 역률을 변화시킬 수가 있죠. 그런 운영 특성을 가지고 기계적으로 공극이 크고 견고한 구조로서 유도기에 비해서 기동 토크가 크고 기동 전류도 크다는 기동 토크가 적고 거의 없습니다. 동기 전동기는 기동 토크가 거의 없어요. 기동 토크가 적고 기동 전류가 크다는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전동기로도 별로 메리트가 없었는데 최근에 그 KTX 있죠. KTX 같은 경우 일정한 속도로 계속 회전시킬 때 동기 전동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 특성이나 이런 것 반도체 등을 이용해서 우리가 속도를 원활하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요즘은 대용량 저속도 또는 중속도급의 산업기계에 많이 사용된다. KTX 등에 사용된다. 그래서 동기 전동기 기동에는 자기기동법이 있습니다. 자기기동법은 어떻게? 제동권선이 있습니다. 제동권선을 이용해서 기동하는 방법이고요. 기동전동기법은 이극적은 동기 전동기보다 이극적은 뭐 유도 전동기 등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기동 전동기법은요. 그래서 이극적은 유도 전동기 등을 사용해서 기동하는 방법이다. 동기 전동기 기동이었고요. 그 다음에 제동입니다. 제동 뭐라 그랬어요? 회전하고 있는 전동기를 멈추는 겁니다. 멈추는데 우리가 멈출 때 예를 들어서 보세요. 위급하다. 급격하게 멈춰줄 필요가 있다. 안전을 위해서 급격하게
멈출 필요도 있을 것이고, 혹은 예를 들어서 전차, 사람을 타고 가는 전차입니다. 혹은 뭐 전기 자동차 이런 전차에서 그때는 서서히 정지해야 되겠죠. 갑자기 가고 다 빡 하면 정지하면 사람은 다 다치죠. 그래서 제동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갑자기 급하게 빡 멈추느냐, 혹은 천천히 부드럽게 멈추느냐에 따라서 발전, 뭐 역상, 회생, 기계제동법 등이 있습니다. 발전제동은 말 그대로 발전을 합니다. 우리가 전동기와 발전기의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회전을 먼저 시켜주면 발전기고요. 그 다음에 전기를 먼저 투입하면 전동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동기 회전하고 있죠. 회전하고 있는데 그 구조만 바꾸면 발전기가 되는 겁니다. 그 전동기가 발전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용해서 전동기를 발전기로 만들어서 발전기에서 만든 전기를 열에너지로 소비시켜서 제동하는 겁니다. 그것이 발전제동. 전동기의 전기자를 전원에서 끊고 그럼 계속 회전하고 있겠죠. 전동기를 발전기로 동작시킵니다. 그러면 그 발전기로 동작시키면 발생하는 에너지가 있겠죠. 회전하고 있는 운동 에너지. 그것을 에너지로 발생해서 그 전력을 열로 소비시켜서 정지하는데 에너지를 투입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소비시키는 제동법. 역상제동을 역전제동이라 하면서 플러깅이라고 합니다. 역전제동, 역상제동, 플러깅 똑같은 거예요. 얘는 전동기의 전원 접속을 받고 역토크를 발생시켜 급정지. 얘는 급정지. 그래서 전차 같은데 이거 쓰면 큰일 나겠죠. 급정지가 역전, 역상, 플러깅입니다. 그때 바꾸는 방법이 역전, 상을 거꾸로 하는 겁니다. 네. 역토크를 발생시킨다. 그 다음에 회생제동. 회생제동은 회생시키는데 우리 전기차 이런 부분에 혹은 뭐 예전에 하이브리드차 이런 부분에서 회생제동 얘기가 몇 번 들어보셨죠? 회생시킨다는 겁니다. 회생 보세요. 전동기의 전원을 접속한 상태에서 전동기에 유기되는 역기전력을 전원 전압보다 높게 해서 회전 운동 에너지로 발생하는 전력을 똑같이 발전제동과 유사하죠. 회전 운동 에너지로 발생하는 전력을 얘는 발전제동은 뭐다? 열에너지로 소비시킨다. 회생제동은 그 발생된 전력을 전원에 반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전기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열에너지로 소비시켜서 바로 제동하느냐, 아니면 그 만든 전기를 전원으로 보내느냐, 반환하느냐, 회생하느냐 따라서 회생제동이 있고요. 기계제동법은 보통 마찰제동입니다. 전동기를 기계적으로 마찰을 시켜서 정지를 하는 방법이 있고, 저속도 시에, 고속도는 위험하고 저속도 시에 이용하고요. 마찰면 마모와 발열이 일어나겠죠. 기계적으로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이 제동입니다. 발전, 역상, 회생, 자주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요? 전동기의 속도 제어와 역회전이 있습니다. 속도 제어와 역회전은 앞에서 기동과 마찬가지로요.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 그 다음에 유도 전동기, 농형과 권선형의 속도 제어가 있습니다. 역회전도 직류기, 유도기에 따라서 구분이 되고요.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만만한 분권을 그렸을 때 입력되는 전압 V가 있고요. 속도 N은 K, 파이분의 V-I의 RA가 됩니다. 속도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러면 속도 제어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일단 파이가 됩니다. 파이를 조정한다. 계좌 제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저항 있죠. 이 저항 부분을 조정한다. 저항 제어. 저항 부분을 제어하는 저항 제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얘는 기계 상수니까 아니에요. 이 부분 있죠. 전압 제어가 있습니다.
즉 전압 제어는 이 부분에 들어가는 입력되는 전압 자체를 제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항 제어나 계자 제어. 계자 제어는 이 부분 있죠. 계자의 저항을 조절하는 것. 저항 제어는 뭐다? 이 부분의 저항, 전기자 부분의 저항을 제어하는 겁니다. 일단 좋은 순서, 전부 다 경제적인 걸 다 떠났을 때 가장 좋은 순서는 전압 제어가 가장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계자 저항입니다. 저항 제어는 저항 자체가 열을 많이 발생시킵니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력 손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항 제어는 별로 사용이 되지 않고요. 가장 좋은 것은 전압 제어. 근데 전압 제어는 지금 여기도 있지만 복잡합니다. 전압 제어를 위해서 지금 이 전동기 전압 제어를 위해서 발전기와 전동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을 따지면은 전압 제어가 별로 좋지 않지만 그것을 떠났을 때는 하지만 큰 용량의 전동기라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런 전동기 발전기가 필요하더라도 전압 제어가 가능하죠. 예,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전압 제어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류 전동기 속도 제어는 전압 제어, 저항 제어, 계자 제어가 있고요. 저항 제어는 전기자의 가변 직렬 저항을 넣어서 전기자의 직렬 저항을 넣어서 전기자로의 저항을 변화시키면서 제어하는 방법인데 전력 손실 때문에 효율이 가장 좋지 못합니다. 그 다음 계자 제어. 계자 제어는 우리가 정출력 제어. 저번 시간에 했었죠. 정출력 제어. 정토크, 정출력 했었죠. 정출력 제어의 대표적인 것이 계자 제어입니다. 계자 제어고요. 계자 회로에 저항을 넣어서 계자 전류를 제어하는 방법이고 속도 조정 범위는 전기자 반작용, 정류 불량 및 자기 포화 등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압 제어입니다. 입력되는 전압 자체를 제어하면은 다른 거 더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 전압을 제어하는 방법이 조금 힘든 게 있고 전기자에 공급되는 전원을 전압을 전원단에서 조절해서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 전원에 입력되는 전압 자체를 조정하는 거고요. 단자 전압을 정밀하게 조정할 수 있으므로 저속도부터 고속도까지 광범위하게 걸쳐 속도 조정이 가능하고 조작도 간단하고요. 효율이 좋습니다. 근데 단점보다 주전동기와 거의 같은 용량의 전동기와 직류 발전기 설치가 필요하므로 설치비가 비싼 단점. 이 보시면 DM입니다. DM. M. 그러니까 M 발전기, 전동기. MGM 방식이라고요. MGM. 우리가 목적은 얘예요. 이 전동기의 속도 제어를 하는데 이 전동기에 입력되는 전압을 조정하는 겁니다. 이 전동기에 입력되는 전압을 조정하는데 이 전동기는 이 발전기가 있어야 되겠죠. 이 전동기에 들어가는 전압을 발생시키는 발전기가 있어야 될 것이고 이 발전기를 구동시키는 또 전동기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DM 구동용 전동기가 일단 있고 구동용 전동기가 구동하면 발전기가 전기를 만들어서 어떻게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이 전동기의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입니다. MGM 방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계자 제어는 계자나 전기자의 저항만 까딱까딱 조정하면 되는데 이것은 발전기 하나 전동기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가 있는데 전압 제어는 워드 레오너드 방식, 일근화 방식, 초파 방식, 직병렬 방식이 있고 이 직병렬 방식 같은 경우는 전기 철도 우리가 사장이 전기 철도입니다. 전기 철도에서 보통 사용하는 방식이 직병렬 방식입니다. 전압 제어의 일종인 직병렬 방식이고 대표적인 것이 우리 워드 레오너드 방식입니다. 워드 레오너드 방식인데 속도를 광범위하고 효율을 좋게 제어할 수 있고 또한 속도 변동률도 적기 때문에 가장 양호한 속도 제어법을 할 수 있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설비비가 고가 가변 전압 전원으로서 격자 제어 하는데 수은 정류기를 사용하는 방식을 정지 레오너드 지금 이게 지금 워드 레오너드입니다. 워드 레오너드인데 수은 정류기 여기에 수은 정류기를 사용하면 그것을 워드가 아니고 정지
정지 레오너드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일거나 방식이 있는데 일거나 방식이 뭐냐면 워드 레오너드 방식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게 직류 전동기를 사용을 했죠. 그래서 보세요. 워드 레오너드 방식에서 구동 전동기는 직류 전동기입니다. 그런데 이 구동 전동기는 직류 전동기가 아니고 유도 전동기를 사용한 것을 일거나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일거나 방식이고 일거나 방식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 구동 전동기를 유도 전동기 사용한 거 하고요. 그 다음에 플라이휠 효과 저번 시간에 했었죠. 전동기의 특징 중에서 플라이휠 효과를 증가시킨 특징이 있는 것이 일거나 방식이 됩니다. 그 다음 직병렬 제어는 직관 전동기에서 전기 철도형 전동기에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전압 제어는 큰 용량 있죠. 어디 권상기나 뭐 엘리베이터나 기중기나 제철용 압연기나 초지기 인쇄기 이런 곳에 전압 제어 속도 제어 방식이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농형 유도 전동기입니다. 우리가 삼상 농형 유도 전동기죠. 농형 유도 전동기 보면은 농형 유도 전동기 N은 NS의 1-S입니다. NS는 P분의 120F죠. 1-S요. 따라서 뭘 조절할까요? 극수를 조정한다. F 뭐요? 주파수입니다. 주파수. S는 전압을 조정하면은 슬립이 조정이 됩니다. 전압 조정. 토크는 전압의 제곱 비례하고 슬립은 전압의 제곱의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전압을 조정하면은 슬립이 조정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전압 제어. 슬립 제어가 아니고 전압 제어라고 합니다.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농형 유도 전동기 속도 제어는 극수 변환법, 극수를 바꾸는 곳, 그리고 목공 기계나 공작 기계, 엘리베이터, 송풍기, 펌프 이런 곳에 사용되고요. 주파수 변환법은 우리가 유도 전동기에서 VVVF라고 그래요. 인버터를 사용하는데 주파수를 바꾸는 인버터 등을 사용하는데 VVVF가 뭐냐? 베리어블 볼테지, 베리어블 프리퀀시. 그래서 가변 전압, 가변 주파수. 전압도 바꾸고 주파수도 바꾸는 방법. 우리가 뭐 CV, CF도 있습니다. 콘스탄트 볼테이지, 콘스탄트 프리퀀시. 정전압. 전압도 일정, 정주파수. 주파수도 일정. 그럼 이것은 조정은 안 되겠죠. 전압도 일정하고 주파수도 일정하니까 조정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변환한다. 주파수를 변환한다면 베리어블 프리퀀시, 가변 주파수가 돼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전압 제어는 유도 전동의 토크는 일체 전압의 제곱에 비례함으로 단자 전압을 조정하는 하여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이 있다. 토크, 슬립, 네, 전압과 관계가 있고요.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선형 유도 전동기 속도 제어법은 뭐가 있느냐? 권선형 유도 전동기는 기동과 마찬가지로 비례 추이를 이용한 2차 저항 제어가 있습니다. 비례 추이를 이용한 2차 저항 제어. 2차 저항을 사용해서 연결해서 우리가 속도를 제어할 수가 있고요. 2차 여자 제어는 뭐냐면 슬립 주파수의 전압을 2차에 직접 연결하는 겁니다. 슬립 주파수의 전압을 2차 연결해서 속도를 제어하는 2차 여자 제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2차 저항 제어를 우리가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속도 특성으로 해서 가변, 변속도 특성이라고 합니다. 권선형 유도 전동기 가변, 변속도 특성을 2차 저항 제어, 2차 저항을 사용해서 가변, 속도를 바꾸는 가변, 변속도 제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역회전이 있습니다. 역회전은 세 가지. 직류 전동기가 있는데 우리 직류 전동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속도제가 이렇게 돼요. 뭐 전기자가 있고 계자가 있는데
이 둘 중 한 개의 연결을 반대로 하면 됩니다. 전기자와 계자 중 한 개의 극성을 반대로 하는데 주로 계자와 전기자 둘 중 뭘 하느냐? 전기자의 극성을 반대로 해서 역회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역회전 직류 전동기는 계자 또는 전기자 회로 중에서 어느 한쪽의 극성을 반대로 하는데 전기자 회로의 접속 단자를 바꾸는 경우가 많다. 삼상 유도 전동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L1, L2, L3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데 이 중에서 두 개의 극성을 반대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는 L2는 그대로, L3를 이렇게 하면은 얘를 닫았을 때 L1, L2, L3가 흐르게 되죠. 얘를 떼고 얘를 닫아보세요. 얘를 닫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L1, L2, L3가 됩니다. 즉 L1, L2, L3 중에서 L1, L3 즉 두 개만 바뀌고 하나는 그대로요. 그래서 세 선 중에서 두 개의 극성을, 두 개의 연결을 바꾸면은 삼상 유도 전동기는 역회전이 됩니다. 단상 유도 전동기는 우리가 주건선과 보조건선이 있었다 그랬죠. 주건선과 기동건선이 있는데 주건선, 보조건선을 할게요. 보조건선 있고 주건선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의 연결을 반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조건선을 주로 반대로 하는 거죠. 보조건선 양단을 서로 바꿔 접속하면은 역회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됩니다. 역회전. 그래서 뭐 전동기에서 기동, 제어, 속도 제어, 역회전까지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물론 전기기기를 꼼꼼하게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번 시간에 한 내용은 공부할 필요가 거의 없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전동기의 실제 응용인데 이 부분은 특히나 전동기 응용된다라고 앞에서 크레인, 권상기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접하지 못하신 분도 많으실 것 같아서 이제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그래서 전동기 실제 응용에서 첫 번째 크레인용 전동기입니다. 이렇게 권상기, 권상기로서 여기 연결해서 이렇게 크레인 잘 아시죠? 높은 물건을 들어 올리는 것이 크레인용 전동기입니다. 여기 사용되는 전동기고 교류 방식과 직류 방식이 모두 사용이 됩니다. 주로 교류는 여기에 사용되는 전동기가 힘이 센 권선형 유도 전동기가 되고요. 직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속도 제어, 전압 제어를 하는 워드 레오너드 방식, 조금 전에 했었죠. 워드 레오너드 방식으로 이 권상기의 속도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크레인용 전동기요. 크레인은 이렇게 크레인에 설치한 것이고 권상기는 똑같죠. 권상기 이렇게 감아서 들어 올리는 겁니다. 와이어 로프를 사용해서 이렇게 물건을 끌어 올리는 건데 단동식과 복동식이 있습니다. 그림 보면 이해되시죠? 단동식 하나, 복동식 두 개입니다. 권상기용 전동기도 마찬가지로 크레인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무거운 것을 우리가 이렇게 들어 올려야 되기 때문에 교류 방식으로는 힘이 센 권선형 유도 전동기 사용하고 직류 방식으로는 워드 레오너드 또는 전기 레오너드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엘리베이터용 전동기입니다. 엘리베이터용 전동기가 있다. 네, 엘리베이터용 전동기도 얘는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됩니다. 근데 특징이 있는데 일반 성능이 높은 신뢰도를 지니면 기동 토크가 당연히 커야 되겠죠. 그리고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사용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기동 토크가 일단 커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엘리베이터는 GD 자성 뭐요? GD 자성, J는 4번의 GD 자성. 관성 모멘트고 얘는 뭐다? 플라이휠 효과입니다. 관성, 얘가 뭐다? 엘리베이터는 작아야 되는 겁니다.
얘는 정확하게 1층이면 1층, 2층이면 2층 쫙 딱 정확하게 서야 되겠죠. 근데 관성 모멘트가 텐션 같은 것이 크면은 계속 움직이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관성 모멘트 작고 GD 제곱 플라이휠 효과가 작아야 되고요. 소음 속도, 회전의 맥동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류 방식으로는 뭐 농형 유도 전동기 사용하고 직류 방식으로는 레오너드 방식, 속도제가 레오너드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엘리베이터용 전동기 특징 기억해 주시고요. 펌프용 전동기입니다. 물 펌프 어떻게 물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모터가 회전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일반 펌프용 전동기의 구조고요. 그래서 토크가 작은 경우는 농형, 그리고 보통 우리 펌프 같은 경우는 직류보다는 교류, 전원을 얻기가 쉽죠. 그래서 교류 많이 사용하고요. 전원 용량의 여유가 있으면 원곽까지 물을 보내는 펌프장에는 소용량의 권선형 유도 전동기도 사용합니다. 압축기용, 둘이 같이 이렇게 회전하면 이 부분이 압축되는 겁니다. 압축기용 전동기. 그래서 압축기용 전동기는 회전형에는 비교적 고속인 유도 전동기 쓰고요. 대용량 저속의 왕복 압축기에는 동기 전동기를 사용합니다. 압축기용 전동기가 이런 식으로 사용된다. 팬용 전동기, 우리가 환풍기 이런 곳에 많이 사용되는 팬입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팬. 팬이 근데 뭐 선반이나 차량용에도 사용될 수가 있고, 이때는 직류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 유도 전동기나 동기 전동기를 사용합니다. 팬용 전동기. 그 다음에 나머지 아변 전동기 있죠. 아변 전동기 뭐요? 이렇게 뭐 롤러 이렇게 있고, 롤러 사이에 이렇게 쭉 지나가는 이런 데 사용하는 전동기. 아변, 전동기입니다. 역점의 속도조가 필요할 때는 직류 전동기 사용하고, 아변 전동기도 보시면 플라이휠 효과를 되도록 경감시켜야 합니다. 아변 전동기도. 포트모터는 어디? 인견 방직 공장 있죠. 우리가 섬유회사 전부 다 몇백 대 다다다다다 하는 거 있죠. 그런 곳에 사용하는 곳 포트모터입니다. 인조견사 공장 등에서 포트의 실을 감는 공정에서 사용하는 것이 포트모터고, 기동 및 제동 시간이 또 짧아야 합니다. 초직기용 전동기 있습니다. 목재로부터 펄프를 만드는 공정까지 계속되는 공정, 이걸 목재로부터 펄프 만드는 그런 종이 만드는 그런 곳에 사용하는 것이 초직기용 전동기가 된다. 이때는 워드 레오너드 또는 정지 레오너드의 직류 전동기를 우리가 보통 초직기용 전동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한 내용은 뭐 거의 정리만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들 뭐 초직기용, 포트모터, 아변 전동기 이런 것들 다 특징이 외우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문제를 보고 그냥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 보고 확인해야지 앞에 가서 확인하고. 그러니까 문제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그때 확인하고 하는 식으로 반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정리해 주시고 저는 문제풀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